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약 20년 만의 일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수도 카불마저 위험해지자 아프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 중반 아프리카 남부 반군 테러 조직인 탈레반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들은 1996년 리더 무하마드 오마르를 중심으로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했으나 이후 미국의 공격으로 2001년 탈레반은 축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탈레반은 어떤 조직일까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단체입니다. 탈레반이란 이름은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파슈툰족 거주 지역의 이슬람 신화교회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슬람 신정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파슈툰족의 전통 교리인 파슈툰 왈리와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만든 이슬람 율법을 사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비교적 상식적인 이슬람 율법 적용과 하자라족 혐오라는 이슈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자라족은 몽골계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는 구별되는 황인종의 외모와 시아파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고 애초에 탈레반은 하자라족 박멸을 주장하며 그들을 혐오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순니파와 시아파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두 종파로 나뉩니다. 순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순니파에 속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무함마드가 632년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두자 누가 계승자가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순니파는 선출된 칼리프가 후계자라고 주장했고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 즉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만이 칼리프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죠. 순니파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에서 분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지만 결국 순니파는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시아파는 이단으로 치부되어 순니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니파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는 2014년부터 3년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국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곳은 시아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곳이었고 IS는 순니파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테러를 통해 세운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IS는 2017년 주요 지역을 잃게 되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수 순니파의 지지를 받고 급성장하게 된 탈레반은 아프간의 국토를 상당 부분 점령하며 그들의 사상도 빠르게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지리적 한계로 해양 진출이 어려웠던 러시아는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지배자였던 영국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다를 향해 남하하는 러시아 제국과 전 세계의 제외권을 쥔 영국의 세력 대결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서 아프간은 이 거대한 싸움의 완충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1차, 2차를 거쳐 3차 영국 아프간 전쟁에서 독립을 쟁취한 아프간은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샤오르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들이 들어서자 이에 반대하던 세력과 부딪히며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소련은 아프간의 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소련과 냉전 중이었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아프간에서 내전을 종식시키고자 나타난 것이 탈레반이었습니다. 1996년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을 세우게 됩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였고 엄격한 그들의 법은 절대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탈레반에게 카불을 빼앗긴 이후 지도 세력은 북부 연맹을 형성합니다. 탈레반은 그들을 공격했고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지원합니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과 아이만 알자와이리가 이끌던 알카에다 네트워크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동되었습니다. 2001년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주둔,
이라크에 대한 제재 등의 이유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였어요. 이에 미국 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탈레반에게 그들의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를 거부하였고 2001년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군은 알카에다 훈련 캠프를 폭격하였고 탈레반을 몰아내기 위해 북부연맹과 협력하게 됩니다. 2001년 12월 탈레반 정부가 전복된 이후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출범하였고 유엔은 지원군을 결성하여 새로운 아프간 정부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세력은 파키스탄에서 재결성되었습니다. 탈레반은 곧 반란을 일으켰고 아프간군과 연합군은 수차례 공격을 실행했지만 탈레반을 패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정부는 국가명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꾸고 2014년 선거를 통해 현재의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선출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미군 주도의 나토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 군대를 훈련시키고 자문하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2021년 6월 20년 만에 미군이 아프간 철수의 의지를 밝히자 이를 계기로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월 15일 수도 카불이 사실상 함락되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국외로 급히 도피했는데요. 국민을 버리고 도피한 그는 SNS를 통해 학살을 막기 위해서 떠났다.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수많은 애국자가 순국했을 것이다. 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은 물론 아프간 정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 20세기 소련, 21세기 미국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3차 전쟁에서 결국 손을 들고 나왔고 소련은 아프간과의 10년 전쟁으로 전쟁 비용 지출이 막대했어요. 결국 이는 소련 체제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초강대국인 미국마저 긴 시간을 뒤로하고 철수를 선언하였습니다. 가혹한 기후와 거친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위치, 이슬람 전사들의 끈질긴 저항들은 거대한 강대국들을 두 손 들게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한 탈레반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탈레반이 과거처럼 여성을 억압하고 폭정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들도 이웃나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은 주변 국가들을 다시금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인권 탄압으로 이슈가 되었던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슬람 순위파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위구르 자치구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탈레반이 이를 돕는다면 중국에게는 심각한 일이겠죠. 사실상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탈레반. 그들의 종교는 이미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들의 율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해져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권력이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려 했을 때 말이죠. 20년 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한 달도 되지 않아 미국에 의해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20년 후 끈질긴 그들의 전사들은 다시금 권력을 장악했고 온 세계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